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모방하고 컴퓨터에도 적용을 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연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기계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최초의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언뜻 들으면 황당할 법한 이야기를 계속 던져 보겠다고 시도하는 게 너무 대단한 일 같아요. 예. 제가 예를 조금만 더 들어드리면 이분은 사실 기업가인지 엔터테이너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설에도 오르고 또 혁신가로서도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. 네.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로켓을 원래 쏠 때 1단과 2단을 이제 같이 묶어서 쏘는데 사실 한 70m 되는 로켓 전체의 대부분이 1단입니다. 1단을 발사하고 나면 연료를 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일회용 주사기처럼 속이 다 비게 되죠. 그러면 그걸 원래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.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제기했던 질문, 그거 왜 버리냐? 갖고 와서 연료를 주입해서 다시 쓰면 되지 않겠냐?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. 그리고 2002년에 회사를 세워서 무려 13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착륙을 거꾸로 시키게 됩니다.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? T-minus 5, 4, 3, 2, 1. Yeah, liftoff of the Falcon 9. Visual propulsion is nominal. 이게 실제 그때 상황인 거죠? 네. 거의 월드컵 우승한 사람들. 2002년 월드컵 보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저게 상공 100, 150km 높이에서 다 쓴 주사위를 거꾸로 그대로 거기 꼽혀 쳐놓은 데다가 안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. 그러니까 스페이스X 뭐 이걸 떠나서 엔지니어들은 저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자체로 막 경의가 오죠. 저는 저 업종을 배송을 하는데 우주로 배송하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주 배송 회사니까 그 핵심은 비용을 싸게 하는 건데 운송비를 싸게 하는 거거든요. 보통 로켓을 저렇게 상업용 위탁 발사를 하면 약 한 700억에서 한 1,1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. 한번 쏘면. 근데 지금 저렇게 재회수해서 쓰게 되면 한 350억쯤 합니다. 그러니까 1,000억을 350억으로 낮추니까 야. 저걸 3분의 1 비용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? 장기적인 목표가 10분의 1입니다. 지금 전 세계 시장 60%를 차지하고 있는 저 재활용 로켓이 원래 몇 프로를 차지했냐면 0%였습니다. 저는 개념이 없었으니까. 저런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결국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. 최초의 질문의 사례로 저런 사례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창업 전에는 뉴욕에서 그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그 스타링크라고 인공위성을 막 여러 개 띄워서 그걸로 세틀라이트 투 세틀라이트 인공위성끼리의 어떤 통신을 위한 그런 과정에서 칩 설계를 했었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즐거웠던 거는 제가 뭐 높은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랑
기술적인 토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보통 최고 경영자라고 하면 그런 모든 every single details를 챙기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스페이스X가 가지는 모습들은 그냥 최고 경영자와 그냥 이런 엔지니어들도 그냥 계급당 다 떼고 토론하는 문화가 하나가 있었고 그렇게 나름 큰 조직인데 스페이스X가 나름 큰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그냥 다 한 방향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? (20년) 전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질문들을 보면 와, 이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다 그랬을 텐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냥 해야 되는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. 탄소에 대한 문제, 전기차 문제, 로켓 문제 이런 건 퍼블릭 섹터에 맡겨놓을 수가 없거든요. 언젠가 민간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질문을 한 것도 굉장하지만 일론 머스크 혼자만 했을까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꽤 있었을 거나 그 질문을 줄기차게 끌고 가서 어떤 실행까지 만들어낸 게 결국에 일론 머스크지 않았을까. 조금 전에 박상인 대표님이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을 먼저 해버렸는데 저도 일론 머스크 생각만 하면 왜 이런 미친놈이 있니?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은데 근데 가끔 미친 분이 되시잖아요. 네, 성공도 하고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어깃장을 질렀는데 화성으로 이주하겠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? 그러면 너부터 가라. 난 안 갈 테니까 이렇게 어깃장을 질렀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. 그런 최초의 질문에 저는 물을 끼얹은 거 아니에요.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누군가는 미친 질문을 하고 누군가는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고 그러면 또 덤비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. 저는 제 대학원생들이 가끔 선생님은 삐딱한 학생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, 좀 그런 편입니다, 제가. 이 교수님, 이런 최초의 질문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예시, 모범 답안 이런 거 있을까요?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기존의 교과서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삐딱한 자세를 갖는 게 제일 먼저 출발인 것 같아요. 최재천 교수님이 갖고 네, 계신 자세 그러니까 말씀이시죠? 그 삐딱한 자세, 그게 교리가 아닐 수 있다. 그러니까 1단 로켓을 거꾸로 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로켓 우리가 70년 쏘아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네가 로켓 분야를 몰라서 그런가 보다.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로켓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